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평안도 안주 땅에는 12삼천벌이라는 널따란 벌판이 있었다. 이 벌판을 12삼천벌이라 부르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고구려 나라의 서울이 평양이었던 아득한 옛날에 동명왕의 왕비 가운데 녹족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왕비는 얼굴이 잘생기고 마음씨도 곱고 재주도 많은 분이었지만 머리털이 잘 자라지 않아 짧아서 밤송이 같고 다리는 가늘고 발은 뾰족해서 마치 사슴의 발같이 두 쪽이었다. 그래서 녹족분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다. 이 왕비는 이러한 얄궂은 모습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느니라고 머리에는 늘 수건을 접어서 쓰고 발에는 하얀 버선을 신고 있었다. 이 왕비가 어느덧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한때줄에 12아이를 낳았다. 사람이 한 번에 아이를 12을 낳다 보니 괴상망측한 재변이 어디 있는가 하여 궁중에서는 모든 궁녀들이 수군대며 이런 일은 분명 좋지 못한 징조로서 아마도 나라를 망치게 될지를 모르니 갓난아기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고들 말했다. 녹족 부인도 이런 말을 얻어듣고는 그럴 것 같아서 아이를 궁궐 뒤에 있는 대성산에 내다 버렸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얀 학 12마리가 내려와서 이 아기들을 각각 하나씩 안아가지고는 녹족 부인이 있는 대로 데리고 와서 그 옆에다 뉘어놓았다. 녹족 부인과 궁녀들은 이것을 보고 아마도 예산일이 아니고 하늘이 시켜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이 아기들을 다시 궁궐 안에서 두어 키우기로 하였다. 녹족 부인들이 아이들의 젖을 먹이려고 젖꼭지에다 손을 대면 젖줄기가 12개로 솟구쳐 나와서는 무지개처럼 뻗어서 12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12아기들은 앵도같이 빨간 입술로 벌려 이 젖을 받아먹곤 했다. 이렇게 해서 아기들을 키우는 데는 그들은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랐다. 그런데 아기들은 어머니 모양으로 머리털이 잘 자라지 않고 머리는 밤송이 같고 다리는 가늘고 발끝은 뾰족하여 사슴발 같았다. 그런데 아기들은 어머니 모양으로 머리털이 자라지 않아 머리는 밤송이 같고 다리는 가늘고 발끝은 뾰족하여 사슴발 같았다. 이런 것이 보기 흉하여 어머니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느라 머리에는 두건을 씌우고 발에는 버선을 신기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두건과 버선을 벗어서는 안 된다고 늘 단단히 일러두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상한 꼴에 남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막내 아기가 무심코 두건과 버선을 벗었다. 이것을 본 어머니 녹족 부인은 놀라서 두건과 버선을 벗지 말라고 일렀는데 어찌하여 벗었느냐.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내 자식이라 할 수 없다. 자식 노릇을 못할 바에는 일찌감치 없어져 버려라 하고 화를 내어 꾸짖으며 대동강으로 끌고 가 강물에다가 12아기를 다 집어 던져버렸다. 12아기가 강물에 빠지자 어디선지 물고기가 한때 몰려와서 그 아기들을 에워싸고 받들어서 그대로 둥둥 떠내려갔다. 그리하여 바다로 나가고 거기서 더 떠내려가 중국 땅에 가 닿았다. 중국 땅에 닿자 어떤 사람이 이 아기들을 건져다 길렀다.
이 아이들은 잘 자라 공부도 잘하고 말 달리기도 잘하고 활쏘기도 잘하게 되어 중국의 왕이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장수로 삼았다. 그 얼마 안 가서 중국은 고구려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 중국 왕은 이 12장수를 대장으로 삼아 한 사람은 앞에 3,000명의 군사를 붙여주고 고구려를 쳐들어가게 했다. 이 12장수는 고구려가 자기의 아버지 나라인 줄도 모르고 벌떼처럼 쳐들어갔다. 고구려 군사는 잘 싸웠으나 상대가 워낙 많은 군사라 다 물리칠 수가 없었다. 중국군은 자꾸 쳐들어와 안주 땅까지 왔지만 고구려의 동명왕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녹족 부인의 귀에 중국의 장수가 12명인데 얼굴이 서로 닮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녹족 부인은 이 장수들이 혹시 자기가 강에다 버린 12아이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 대성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대성산에 깃들고 있던 하얀 학 12마리가 안주 땅 쪽으로 날아왔다. 학대는 수만 명의 군사들이 서로 어울려 싸우고 있는 안주 땅의 넓은 공중에서 끼르르륵 끼르르륵 울면서 빙빙 맴돌고 있었다. 그때 수많은 군사들 속에 씩씩하고 용맹스럽게 생긴 장수 12이 나와서 학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학들은 그것을 보고 다시 날아서 대성산 속으로 날아갔다. 12장수는 학이 날아가는데 눈길을 옮기다가 대성산 위에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다. 이러는 동안 녹족 부인과 12장수는 서로 눈길을 마주치게 되었다. 녹족 부인은 그 장수들이 분명히 자기 아들인 것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이다. 너희들은 자식들 몸으로 부모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만 싸움을 멈추어라 하고 큰 소리를 외치었다. 12장수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찌하여 내가 우리 어머니라고 하느냐. 허튼 소리 작작하거라 하며 더욱더 힘이 내어 쳐들어왔다. 녹족 부인은 내가 너희들을 씌우던 두건과 신기던 버선이 여기 있다. 자, 받아서 쓰고 신어보아라 하며 12두건과 12걸레의 버선을 던져주었다. 12장수는 두건과 버선을 주어서 머리에 쓰고 발에 신어보았다. 두건과 버섯은 모두 치수가 재어 만든 듯 딱 맞았다. 녹족 부인이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어려서 먹던 젖이 생각나지 않느냐. 부모의 나라에 쳐들어온 것은 하늘이 용서 못할 불효인 것이다. 어서 화살을 거두고 이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으로 오너라. 그래서 젖을 받아 먹어라 하면서 젖꼭지를 눌렀다. 그랬더니 녹족 부인의 젖꼭지에서는 젖주기들이 12가닥으로 솟아나와 무지개 같을 뻗어 멀리 있는 12장수의 입으로 들어갔다. 12장수는 입을 오물거리며 그 젖을 받아먹었다. 그 젖맛은 어렸을 때 보드라운 어머니의 품에 안겨 먹던 그 젖맛이었다. 그러자 오랫동안 잊혔던 어머니가 새삼스럽게 그리워졌다. 12장수는 그제야 저 여자가 자기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믿게 되어 곧 싸움을 멈추고 두 손을 모아 빌며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을 깊이 사과했다. 이리하여 12장수는 삼천구사를 거두고 아버지인 동명왕에게 항복했다. 안주의 이 넓은 들판에 12장수가 삼천구사를 거들고 왔다 하여 이 벌판은 12삼천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12형제는 고구려에 머물며 아버지 동명왕을 도와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썼다고 한다.